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공익법인팀입니다. 2026년 공익법인 온라인 신고 설명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신고 서식의 10번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출연재산은 기부, 증여받은 재산으로 공익법인의 경우 재산을 기부받을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게 됩니다. 해당 서식은 이에 대한 보고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본 화면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와 사용 내용, 출연자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세무안내 책자 239페이지의 서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최근 3년 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되며 출연자의 경우 당해 총 자산가액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출연한 출연자와 설립 당시 출연자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출연 재산의 사용명세를 작성해야 할까요? 세무안내 책자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 사업이나 수익용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받고 3년 내 고유 목적이나 수익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화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단의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당해 출연받은 자산이 있을 경우 당해 출연받은 재산의 종류와 출연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연간 출연 금액이 50만 원 기준으로 50만 원 이상일 경우 개별적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계로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는 당해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 금액은 0원,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합니다. 직전 화면을 작성하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서식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현금 1억과 차량을 출연받아서 현금 1억 중 7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예탁할 경우 정기예금은 수익용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용 금액에 기재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미사용한 것으로 기재합니다. 차량 운반구는 목적 사업인 장애인 보조 지원에 사용하였기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연 재산은 목적 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용 자산에는 부동산 임대, 6개월 이상의 금융상품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설립 시 출연자와 당해연도 출연자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하단의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설립 당시 출연자는 전년도에 이미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입력할 사항은 없을 것인데 당해연도 출연자는 모두 다 적는 것이 아니고 2천만 원과 총 자산가액의 1% 상당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출연한 자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통상 2천만 원 이상 출연했다고 하면 작성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당해 출연자는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하단의 자동 채움 실행하기를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첫 화면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서 출연자 정보를 다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2천만 원 이상 출연자를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출연자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세무안내 책자 267페이지 서식으로 외부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작성합니다. 직전 연도 총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 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출연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주식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외부회계 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며 하단의 자동 채움 버튼을 클릭하면 직전 사업연도에 작성된 내용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수익용 출연 재산의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입니다.
총 자산가액 5억 이상이거나 수입 금액과 출연 재산합 계액이 3억 이상인 경우 또는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법인일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 사업을 할 경우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는 임대용 수익 자산으로 상가의 순 자산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수익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까요? 화면과 같이 의무사용 출연재산 대상가액은 수익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해당 수익용 자산의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 총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은 의료업 자체가 정관상 공익목적 사업이자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1% 금액을 의료사업에 사용했다고 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업 자체가 공익목적 사업도 되지만 수익사업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안내책자 179페이지에 관련 예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화면입니다. 만약 출연받은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중에 출연받은 땅을 매각했을 경우 24년 1월 1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이나 매각대금은 매각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대금 역시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같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니 매각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안내책자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단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클릭 후 당에 매각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부받은 금액을 6개월 이상 적금에 불입하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재산 종류에서 예적금 선택 후 만기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매각 재산 소재지를 작성하고 5번 매각 금액은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등 차감 금액을 말합니다. 6번 사용기준 금액은 1번 매각일자, 5번 매각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8번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에는 고유목적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금액도 포함합니다. 아까 출연재산은 3년 내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할 때 공익사업용과 수익용 자산 사용 모두 사용실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화면은 직전 8번의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인데 아까 8번에는 사용 금액만 기재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세부 명세를 작성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출처는 수혜자의 지출, 자산 취득, 운영경비 지출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작성하는데 모두 1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은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100만원 미만은 합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단, 운영경비 지출은 금액 단위가 아닌 지출 목적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합산, 임차료 합산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화면입니다. 운용소득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수익예금 등 수익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이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를 의무적으로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공익 목적에는 순수한 공익 목적 사업을 말하고
수익 사업이나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연재산이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왜 여기는 수익용 자산 취득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운용소득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 소득을 다시 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안내 책자 244페이지에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서식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우선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유는 전년도 운용소득에서 80%를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운용소득이라고 하면 작년에 신고한 24년도 운용소득이 되고 24년도 말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25년도에 사용한 실적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년 운용소득 1번란에 80%를 곱한 기준액이 2번에 작성되며 3번에 1년 내 사용한 실적을 작성합니다. 3번은 1년 내 사용 실적이기 때문에 1년 내 사용 실적에는 25년도에 사용한 실적뿐 아니라 24년도 중에 직접 고유 사업에 사용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전년도 운용소득은 작년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시 작성한 금액을 그대로 불러오며 이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해 운용소득을 계산한 이후에 직전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이 되면 4번 과부족에게 음수가 나옵니다. 미달 사용하게 되면 미달 사용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만 예를 들어 진짜 몇 년간은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초과해서 성실히 지출하다가 당해 연도만 적게 사용하게 되어 미달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 당해 실적이 미달하더라도 최근 5년간 지출액 평균에서 다시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당해 미달 실적액이 없다면 6에서 10번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당해 미달할 경우 6에서 10번을 작성하여 한 번 더 계산하게 됩니다. 미달 금액 발생 시 전년 실적은 자동 채움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에서 11번 수익사업 등의 소득 금액은 법인세 신고서상 차가감 소득 금액을 작성하면 되고 이 소득 금액에 가산하는 항목이 있는데 12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입니다. 법인세 신고서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갑에 2번 단기계상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작성하면 됩니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12번을 가산하는 이유는 법인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을 설정을 하면 당기순 이익을 계산할 때 준비금을 기타 비용으로 이미 차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플러스하여 소득 금액을 복원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 회계로 전출하여 즉시 비용 송금 처리된 금액을 작성합니다. 14번 기타는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로 종결된 이자 소득을 작성하면 됩니다. 뒤에 사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예금 이자 외 다른 수익 사업이 없고 이자 소득만 있을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을 분리과세 곧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자 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14번은 별도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할 경우 소득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외 차감액에는 양도차익, 법인세 등 작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1번 수익사업 등의 소득 금액은 법인세 신고서상 차가감 소득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 12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법인세 신고서상 준비금 조정 명세서의 2번란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면 됩니다.